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이제 슬슬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들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강남에서 10억이 폭락하는 거래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가장 시세 견인력이 단단하다는 반포에서 충격적인 거래가 나왔죠.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30평대 고점 46억 6천 대비 36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10억 이상이 내려앉는 거래라 볼 수 있고요. 이미 아크로 리버파크는 40억대로 가다가 37억으로 8월 30일 거래를 찍었고요. 33억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5월 거래였는데 그만큼 상반기 1차 폭락에 영향을 받은 시점이었고, 이제 전고점 회복이다 뭐다 상승세 궤적을 확실하게 강남권 아파트들이 그릴 거라는 전망과는 다른 실거래가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정말 강남 아파트 시세가 붕괴 조짐을 보일 수 있는 지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래는 국토부 실거래가에 들어가 보면 정상적인 중개 거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워낙에 강남 쪽 아파트들은 미등기 거래 후에 계약 취소분이 많아서 이렇게 저가 거래는 이후에 그대로 등기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가 거래, 갑툭튀, 갑자기 엄청난 시세로 튀어나온 거래들은 그냥 한지로 바른 문지방을 주먹으로 뚫을 기세로 쑥 치고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 꼬리 자르기로 자취를 감추는 계약 취소분이 많이 발생을 하죠. 당연히 집값 좀 얼레에 매달아 바람 불 때 살짝 연을 띄워보는 건데, 적당한 시기에 그냥 연줄 자르고 튀는 거죠. 소기의 목적. 그러니까 집값이 확실하게 떴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빠지는 건데, 이것도 명백한 불법 행위죠. 지금 강남 거래가 심상치 않은 건 전고점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서 모든 강남 아파트들이 소폭의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 대장 단지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눈에 띄는 걸 볼 수 있죠. 타워 팰리스 1차 고점 37억 대비 29억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9월 21일 거래였고요. 직거래 제외하면 33억까지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가격이 20억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남 대장단지들은 기본 몇십억이 단위니 이게 하락하는 폭이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타워 팰리스 2차도 직전 거래가 35억에서 37억으로 올라선 거래가 나왔지만 고점 46억 대비 여전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37억 거래선이고요. 이렇게 살짝 반등의 기미를 보이다가 오르는 추세가 내리는 추세보단 확실히 소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 집값도 워낙에 고금리, 긴축 상황이라는 부동산 시황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기에는 어느 정도 체력적인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곡 렉슬 고점 32억 대비 27억 하락세, 직전가 대비 소폭 상승세. 근데 대체로 26억과 27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박스권 안에 갇힌 추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강남 상구에 속해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고점 24억 7천 대비 19억 2천의 거래가 9월에 나왔었고요. 여기도 약세장 국면에서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남 아파트가 확 치고 나간다는 스멜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 30평대 고점 21억 대비 16억 4천의 거래, 직전 대비도 1억 정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5억 선까지 내려가느냐가 분기점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락상형 1차 30평대 고점 17억 대비 13억의 거래가 9월 말에 나왔고요. 직전 대비도 하락 추세. 이렇게 지금 강남 아파트들도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본격적인 붕괴로 가는 초입 단계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더 가파른 기세로 반등으로 엎어치게 할 수 있는 궤적을 만들어낼 만한 호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 높죠. 특히 부동산 쪽으로 흐르는 자금이 거의 차단되는 분위기라서 대출 수위가 이제 너무 높아져서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건 누구나, 심지어 영끌족마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가계대출 추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10월에 들어서도 이게 스탑이 안 된다는 거죠. 9월 말까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거의 1조 5천억이 늘었어요. 부담대 증가폭도 2조 8천억 정도가 불었는데, 자칫 그냥 이렇게 물린 돈이 이후에 원리금 상환 문제로 평생 물리게 되는 엄청난 개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전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한 번에 붕괴될 수 있는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0월 들어서도 5일 동안 가계대출은 1조 1000억 정도 늘었고요. 주담대는 4천억, 그리고 신용대출은 7천억가량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순식간에 자기 집이라는 담보 가치가 빚만 남기고 고스란히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예외야, 그냥 쭉쭉 오를 거라는 이상한 자기 최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공격적인 부채 상황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손목이 비틀어져 봐야 그게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통제가 안 되니까 오히려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을 해서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 결국 부채 증가, 추이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딱 지표를 한눈으로만 봐도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이 그 수치가 계속해서 꾹꾹 전달의 기록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니,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겁을 먹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덜컥 겁이 날 정도니 50년 주담대를 만 34세 이하에게는 절대 빌려주지 않겠다는 연령 제한까지도 들고 나왔고요. 이건 뭐 거의 50년 주담대 영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KB국민은행이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고요. 대출을 내주려 영업하던 은행이 이제 대출을 안 내주려 영업하려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50년을 40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행도 바짝 쫄아서 대출 수요 억제를 앞장서야 할 만큼 지금 부채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은행권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연말 금리 상황이 상당히 터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길고 긴 혹한의 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금리 변동성이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 이사도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를 거듭거듭 재확인하고 있고요. 지난주 미국 고용지수가 더블업 2배 가까이 치고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었죠. 그만큼 미국 인플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아마도 11월, 12월 두 차례 릴레이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이유로 지금 게릴라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물가를 미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유가가 계속해서 창을 들고 찌르려 공격 모드로 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국 연준이 가뜩이나 긴축 상황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바짝 얼어붙게 하던 차에 가장 정확한 금리 인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감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긴축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당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게 바로 미국 국채금리였죠.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이 거의 5%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그대로 우리 삶을 직격하는 연쇄적인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한국 국채 금리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회사채 금리까지 건드리고 나머지 물가와 대출 이자 부담까지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중은행 금리는 변동 고정 할 것 없이 운동화끈 질끈 매고 달리기 시작하고 있죠.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추이는 역대급을 쏟아내고 있고요. 금리 수준도 역대급, 대출 액수도 역대급. 이거 다이다이 맞붙게 되면 그냥 핵폭발을 근거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건 뻔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계속적으로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폭격, 그냥 이리저리 통화가치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방어가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갈 수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바로 돈이 킹달러 쪽으로 고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말라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지금 미국과 금리 격차가 2% 정도 나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나락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유동성의 경직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담보가치, 집값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오늘 서울 매물 추이를 보면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증가폭 키우고 있고요. 7만 5천 건 확실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후 8만 건으로 갑작스럽게 폭주하는 양상 보일 전망이고요. 매물은 필연적으로 거래량과 톱니바퀴로 서로 물려있는 관계라 거래량이 훅 떨어지게 되면 매물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10월 15일까지 서울 거래량만 봐도 실종 신고를 해야 할 만큼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지표만 봐도 연말 집값은 그냥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죠. 아무리 당분간 보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집만큼은 제값받고 팔겠다는 호가방아쇠가 계속해서 버티기를 이어간다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대외 여건 자체가 엄청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가방어쇠가 백기 들고 나오는 항복 매물로 바뀌고 집값을 급하게 던지고 나올 수 있는 매물로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집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무장 해제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강남 집값이 서서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건 결국 상급지에 꽂힌 깃발이 찢기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 전방위적인 파급 효과, 충격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난 금리 후폭풍을 맞을 건 불을 보듯 뻔해서 이걸 어떻게 눌러놓느냐가 관건인데 그렇게 마땅한 해답이 안 보이죠. 결국 각자 도생, 그렇게 대출을 받은 이후에 집값 추이가 기대만큼 위로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해서 엄청난 파장을 맞이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10월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